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주말,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구속에 이어 파면까지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구속영장 등 대통령 수사에 계속 반대 입장을 보였던 여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느냐, 수의를 입느냐 기로에 섰던 주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파면까지 빠르게 이뤄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많이 이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후퇴했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인데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계속해서 구속영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못 도망가겠죠. 하지만 증거인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 막 돌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윤 대통령 체포 저지와 경호처 사병화 논란을 일으키며 체포된 경호차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분들도 같은 내란 공범이에요. 공범이니까 같이 형을 살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법정에 당당하게 서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자 법꾸라지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너무 비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을 진짜로 생각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며 구속 후에도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나라도 최대한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증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부터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묵직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아닙니까? 자기가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그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 알겠지 뭐. 근데 저희들 시민들은 지금 다 대부분 다 10중 8구가 더 잘 됐다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올바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또 판단을 잘 하셔서 구속이 되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죠. 증민들은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일부의 극단적인 폭력 행위들에 대해 이성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만 서로의 그런 가치관 그런 거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실에 대한 최대한 철저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우선은 이 혼란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최대한 조속히 결론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봉합되고 국정 안정과 함께 시장 경기도 역시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끝나기를 바라야죠. 그래야지 경제도 좀 활성화되었고 너무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로 시작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까지 극심한 혼란 속의 국내 정국.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설 경기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지역사회를 차갑게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0일 만인 지난 18일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하지만 참사 원인 규명과 유족들의 피해 구제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국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가동됐고 정부도 오늘부터 유족 전담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식김굿의 구슬픈 가락이 참사 현장을 휘감습니다. 황망하게 사랑하는 이들을 한꺼번에 떠나보냈지만 유족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이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랬듯이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 줍시다. 그리고 담담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정부는 투명한 참사 원인 규명과 조속한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공항에 임시로 운영되던 통합지원센터는 정부 차원의 상설 지원 조직으로 확대됩니다.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정해 유가족과 부상자의 치료와 심리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단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일정한 한시적입니다만 유족들이 원할 때까지 그런 전담 기구를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15명의 국회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린 여야는 참사 조사는 물론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유족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진상규명, 피해 구제,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참사 원인 조사에 나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에서 기체 잔해 수습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고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이 오는 4월 18일까지로 석 달 더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연장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공항 운영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올해 정시 모집에서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도 글로컬 대학 30 등 정부의 굵직한 교육 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립순천대의 이번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은 5.77대 1입니다. 호남 지역 4년제 공립대학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 지난 1996년 정시가 도입된 뒤 학교가 기록한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수시 모집 등록률은 88.2%로 전년도보다 1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시와 수시 모두 지난 모집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2년 차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고 수험생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높아지면서 확실히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국립순천대는 2년 전 글로컬 대학 30,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등 정부의 굵직한 교육 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것이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결과가 한 해 반짝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 의과대학 대학병원 신설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흥과 광양 등 인근 지자체에 조성 중인 지산학 캠퍼스 안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과대학 유치와 지산학 캠퍼스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글로컬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국립순천대는 다음 달 7일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광양시는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광양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기존 5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추가해 800억 원의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한 설을 전후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15%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특별 할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지난해 12월 개장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3월 개장한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도매시장의 매출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880여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수산물유통센터의 운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TF팀 구성 등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고흥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56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고흥을 찾은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566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쑥섬은 전년 대비 95%의 증가율을 보였고 복례산과 파령산 자연휴양림도 각각 45%, 43%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역의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흥 군립하늘공원이 오는 8월 완공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흥구는 지난해 3월 고흥읍 호영리 일원에 고흥 군립하늘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55%의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8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 군립하늘공원은 봉안당 8,500기, 잔디형 자연장지 1,883기, 유택동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여수시가 중장기 인구정책 마련을 위한 인구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의 인구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문가 자문을 수렴한 뒤 인구 진단을 통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 인구는 지난 1998년 사며 통합 당시 33만 명이 넘었으나 지난해 26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광양 매티제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양시는 내일 진상면 비평리 매티제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